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장 관심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만 반등 기회를 엿보고 있는 두 헬스케어 기업이죠. 아이오반스 바이오테라피우틱스, IOV와 텔라닥 헬스, TDOC 이 두 회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두 기업 다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. 각자 뭐랄까 돌파구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두 회사 상황이랑 잠재력, 좀 면밀히 뜯어보고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.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. 시장에서 큰 수익 얻으려면 남들이 좀 외면하거나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요. 뭐 역발상 투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매력적인 미래가 있지만 지금은 좀 저평가된 주식 발굴해서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죠.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오늘 볼 아이오반스하고 텔라닥 이 두 회사가 어쩌면 그런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물론 둘 다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건 맞습니다. 분명해요. 하지만 그만큼 또 흥미로운 지점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아이오반스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? 아이오반스 바이오테라피우틱스, IOVA. 여기는 진행성 흑색종 치료제, 암타급이 이걸 개발한 비교적 작은 바이오테크 회사입니다. 근데 이 암타급이라는 치료법이 꽤나 획기적이에요. 그 해당 암 종류에서는 처음으로 승인받은 방식이라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. 2024년 2월에 미국 FDA 승인받고 나서 암타급이 매출이 꾸준히 늘고는 있어요. 올해 상반기 매출이 대략 한 1억 9,300만 달러. 근데 이게 거의 다 암타급이에서 나왔고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3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예요. 연간으로는 한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그 정도 매출을 예상하는데 지금 회사 시가총액이 한 7억 7천만 달러 수준이니까 이걸 생각하면 상당히 인상적인 숫자죠. 네, 맞습니다. 그 잠재 시장 규모를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해요. 미국에서만 매년 한 8천 명 정도 환자가 흑색종으로 사망한다고 추정되거든요. 물론 이 환자들이 전부 암타급이 대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치료받은 환자 수보다는 훨씬 큰 잠재 수요가 있다는 거죠. 최근에는 또 캐나다에서도 승인을 받았고요.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미국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생각하면 암타급이가 이른바 블록버스터 약물, 그러니까 연매출 10억 달러 넘는 약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이는 매력적인 시장이 있는 거죠. 게다가 아이오반스는 암타급이를 흑색종 말고 다른 암 치료에도 좀 써보려고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. 만약에 여기서도 좋은 결과 나오고 또 규제 당국 승인까지 받는다. 그러면 이 핵심 약물 매출 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고 이게 회사가 궁극적으로 흑자 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와, 잠재력만 보면 진짜 대단하네요. 근데 아까 위험 요인도 명확하다고 하셨잖아요. 그게 혹시 암타급이 제조나 투여 과정이 엄청 복잡하다는 그 부분인가요? 환자 자기세포로 만들고 평균 34일이나 걸린다니 이게 실제 상업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? 좀 궁금한데요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그 복잡성이 아이오반스가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입니다. 환자 본인 종양 조직에서 면역세포, TIL이라고 하는데 이걸 추출해서 배양한 다음에 다시 환자한테 주입하는 방식이거든요. 근데 이 과정 전체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랑 설비가 필요해요. 환자는 또 이걸 주입받기 전에 아주 강한 화학요법을 받아야 하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이게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수시설을 갖춘 몇몇 암센터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. 아하. 이게 당연히 약의 접근성을 좀 제한하고 생산이나 관리 비용도 높이는 요인이 되죠.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. 만약에요. 암타급이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아주 명확하고 실행 어려움도 별로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.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이오반스 주가가 좀 부진했고 시총도 1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었잖아요. 네.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자금력 있는 큰 제약사 중 하나가 벌써 인수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아, 그렇죠. M&A 얘기가 나왔을 법도 한데. 맞습니다. 근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 역시 이 약의 잠재력만큼이나 그 실행의 복잡성, 상업화 난이도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. 물론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인수가 되거나 암타급이가 결국 크게 성공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. 그렇군요. 시장 반응, 특히 그 M&A 관련 움직임이 없다는 게 이 약의 복잡성에 대한 우려를 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해석이네요. 정리해보면 아이오반스는
혁신적인 치료제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 복잡성 때문에 상업적 성공까지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요약되겠네요. 잠재 보상은 큰데 실행 위험도 그만큼 높은 상황이군요. 자, 그럼 이제 아이오반스랑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텔라닥 헬스, TDOC로 넘어가 볼까요? 아이오반스가 복잡한 신약 개발이라는 첨단 기술 쪽이라면 텔라닥은 이미 자리를 잡은 원격 의료 시장에서 다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해 있죠. 원격 의료 분야에서는 대표 주자 중 하나였는데 지난 몇 년간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. 그래도 텔라닥에 만들어 놓은 그 생태계 자체는 여전히 규모가 상당합니다. 최근 2분기 기준으로 보면 통합치료 서비스 회원 수가 1억 명이 넘었어요.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%나 늘어난 수치인데 이건 뭐랄까 텔라닥의 기본적인 서비스 기반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.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. 바로 가상 정신건강 서비스인 베터헬프. 여기는 유료 구독자 수가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. 이게 회사 전체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. 맞아요. 그 베터헬프의 부진이 텔라닥한테는 지금 큰 고민거리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데요. 그중 하나가 최근에 인수한 업리프트라는 회사예요. 업리피트도 가상 정신건강 서비스를 하는데 베터헬프랑 가장 큰 차이가 보험 적용 여부거든요. 기존 베터헬프는 대부분 이용자가 직접 돈을 내야 했지만 업리프트는 주요 보험사들이랑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한 1억 명 정도 잠재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험 적용이 되는군요. 그게 크겠네요. 네, 텔라닥은 오랫동안 보험 적용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베터헬프 같은 서비스를 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. 이제 업리프트를 인수했으니까 이미 정신건강 서비스 보험 혜택은 있는데 아직 서비스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. 이게 베터헬프 성장세를 다시 살리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. 또 해외 시장 확장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최근 분기 실적 보면 실제로 해외 매출 성장률이 미국 내 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. 이것도 반등을 위한 중요 전략 중 하나고요. 업리프트 인수를 통해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전략? 이거 흥미롭네요. 근데 그게 베터헬프 자체의 구독자 감소 추세를 완전히 뒤집고 또 요즘 경쟁도 치열하잖아요. 원격 정신건강 시장. 거기서 다시 우위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? 당장 재무 성과는 아직 좀 안 좋은 것 같던데요. 2분기 전체 매출이 작년보다 2% 줄어서 6억 3,190만 달러라고 하셨죠? 네, 바로 그 점이 텔라닥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업리프트 인수가 시너지를 내고 또 국제시장 성장이 빨라진다고 해도 핵심 사업인 베터헬프 경쟁력 화복이랑 전체적인 매출 성장세 전환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어요. 최근 매출 감소는 분명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. 요약하자면 텔라닥은 원격 의료라는 이건 계속 갈 시장이니까 여기서의 확고한 입지 그리고 업리프트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노력 또 국제시장 개척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베터헬프 쪽 경쟁 심화와 최근에 좀 부진한 재무 실적이라는 약점도 명확하게 안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그럼 이제 두 회사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시간이네요. 아이오반스는 혁신 신약의 잠재력과 실행의 복잡성 사이에서 줄다리기 중이고 텔라닥은 기존 플랫폼 회복과 성장을 찾고 있지만 당장 실적은 부진하고 둘 다 만만치 않은데요. 분석가들은 이 둘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? 대체로 어떤 시각이 좀 우세한가요? 들어보면 두 회사 모두 현재로서는 매우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향후 5년 안에 오히려 주주 가치를 좀 깎아먹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런 상당히 신중한 전망도 나오고요. 네, 그런 평가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텔라닥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. 오, 그래요? 그 이유는 뭔가요? 아이오반스의 암타급이 잠재력이 언뜻 보기엔 더 커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현재 재무 상태나 사업 구조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보는 관점입니다. 텔라닥은 비록 최근 성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오건스보다는 훨씬 큰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. 순손실 폭도 상대적으로 작아요. 그리고 이미 1억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그 방대한 생태계, 또 업계에서 잘 알려진 브랜드라는 무형자산도 무시 못하죠. 아, 기반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반면에 아이오반스는 암타급이라는 단일 파이프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. 만약에 암타급이 상업화가 예상보다 더디거는
난관에 부딪히면 회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. 아까 얘기했던 제조, 투여의 복잡성, 그리고 아직 M&A 움직임이 없다는 점,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위험을 반영하는 거고요. 즉, 텔라닥은 기존 사업 회복이라는 과제가 있지만 아이오반스는 약간 뭐 아니면 도식의 더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드러난 지표와 상황에 기반한 판단일 뿐이에요. 만약에 아이오반스가 암타급이 상업화 난관을 정말 선봉적으로 극복하고 다른 암으로까지 적응성을 확장한다면 그 파급력은 텔라닥의 점진적인 회복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. 반대로 텔라닥이 베터헬프 문제를 해결 못하고 계속 부진하면 상황은 또 달라지겠죠. 그렇군요. 현재의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면에서는 텔라닥이 조금 나아 보이지만 잠재적인 상승폭, 업사이드라고 하죠. 그건 아이오반스가 더 클 수도 있다, 이런 거네요. 결국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이 갈릴 수 있겠어요. 평균 이상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역발상 투자자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텔라닥 쪽의 위험 부담이 조금 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,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군요.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.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해석이라는 점, 강조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아이오반스와 텔라닥, 두 흥미로운 헬스케어 기업의 속사정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한쪽 아이오바는 혁신 기술의 엄청난 가능성과 그 실현 과정의 높은 벽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, 다른 한쪽 TDOC는 거대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재도약을 노리지만 성장통을 겪고 있죠. 두 기업 모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두 사례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, 그러니까 소위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다면적이고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여러분께서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인 기업들을 보신다면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 건가요? 암타급이처럼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혁신 기술의 잠재력일까요? 아니면 텔라닥처럼 이미 검증된 시장에서 구축된 생태계와 브랜드 파워일까요? 각자의 경험이나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두 기업 사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텔라닥 같은 원격 의료 선두주자가 겪는 성장의 어려움, 그리고 아이오반스가 직면한 고도로 전문화된 세포 치료제의 상업화 난관, 이 두 가지 도전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에 대해 좀 중요한 단서를 주는 건 아닐까요? 특히 복잡하고 개인화된 첨단 치료법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미래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환자에게 전달하고, 이게 아이오반스의 과제죠. 또 어떻게 원격 의료 시스템과 통합해서 접근성을 높일 것인가, 이건 텔라닥의 과제고요. 하는 점 말입니다. 이 미래의 헬스케어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,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